안녕하세요. 호모문사 함께 상속 안정승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상속재산 목록 한정승인 할 때 상속재산 목록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기재사항과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기재사항을 좀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한정승인 할 때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빚 이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 목록에 그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적극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말하는 거고요. 소극재산이라는 것은 빚, 채무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는데 적극재산란에 재산을 적고 소극재산란에 채무하고 빚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적극재산에서 금전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타인에게 아니면 어디에 은행이라든지 어디에 돈 받을 거 있는 거 그것을 금전채권이라고 하죠. 예금이라든지 보험회사에 가진 보험 환급금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금은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이고 보험 환급금은 그 보험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집주인에 대한 금전채권이죠. 자, 이러한 금전채권들을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뭐 빌라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의 형태로 있는 것들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통은 자동차죠. 그 다음에 이륜차도 있을 수 있어요.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 다 조회해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적전산 자료 조회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 현황 조회를 하시면 다 나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현황 이런 걸 발급해 달라고 하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업무,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 따로 발급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있는지 봐서 권리관계를 분석해서 법률적 의미까지 다 파악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동산, 뭐 유체동산인데 뭐 신발 떨어진 거 이런 걸 적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기재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에서 상속 재산을 기재하는 겁니다. 여기 보험환급금 써있지만 한 번 더 제가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따로 뽑아서 썼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누락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고의로 누락한 것이 돼서 한정승인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들을 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초과금 반환 예상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한 분들에게는 의료비를 얼마 이상 쓰면 나머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기재해야 되고요. 기타 등등 뭐 모든 것을 다 여기다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극재산, 금전채무, 뭐 은행이나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이것들을 기재하는 거죠. 다만 이 개인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 기재해야 되느냐? 기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재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너희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내가 1,000만 원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믿고 기재를 해야 될지 진실인지 아닌지 아버지가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변제하고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빌린 사실조차도 없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법적 근거를 차용증이라든지 차용증과 일치하는 어떤 계좌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하면서 채권을 주저하는 개인이 있다면 이런 경우들은 이제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재하는 것이 맞겠지만 말로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기재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 뭐 친척들이잖아요. 뭐 고모,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기재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문구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등 뭐 세금들도 기재하시면 되고 또 각종 채무들 소득재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저 검색해 하셔가지고 1대1 카톡 채팅식으로 카톡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망 신고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돼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회된 내용 철저히 분석해서 상속재산 목록을 기재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 신청은 문자 온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가 오는데 극히 일부고요. 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홈페이지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추가로 다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또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방문해서 필요서를 발급해서 추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뭐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는 거래 내역이 있고 없고만 나오는 거지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뭐 예상환급금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동산이 있는지 정확히 체크해야 되죠. 아까도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지적재산 자료조에서 건축물 소유 현황 이런 것들을 구청에 가서 다 떼어보고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또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원부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권리관계를 또 파악해서 기재해야 되고요. 또 기존에 독촉장 같은 문서들이 집에 온 적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망자가 개인회생 도중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개인회생 내용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 금융거래조, 그러니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된 것과 또 개인회생에 중복되는 게 있고 조회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비교해서 빠짐없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보험 내용 확인해서 상속재산인 부분과 고유재산인 부분 구분해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되겠죠. 상속재산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인데 적으면 손해보잖아요. 또 상속재산인 걸 안 적으면 고의로 누락갔다는 오해를 받으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고요. 상속재산은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고유재산인 연금 부분은 구분해서 상속재산 아니라면 기재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망 후 고인의 재산은 절대 손대지 마시고 동결시켜 놓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인출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받기 전에 일단 그대로 동결시켜 놓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확한 내용 체크 후에 정확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서류로 현출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한정승인이 끝나고 청산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 기재되어 있죠. 전화하셔도 되고 카톡 하셔도 됩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계속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은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